새벽 4시 반 모두가 잠들어야 할 시간에 숙소 앞에는 구급차가 멈춰 섰습니다. 나는 솔로 30일 기순자가 극심한 위경련과 정신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채 응급실로 이송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좁은 숙소 안에서 쌓인 냉랭한 시선, 반복된 뒷말 숨막히는 고립감이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끝까지 밀어붙인 결과였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촌장 엔터테인먼트 TV를 통해 공개된 미방경분이었습니다. 공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순식간에 분노로 뒤덮였습니다. 방송에서는 순수한 만남과 설렘을 보여주는 듯 했지만 카메라가 잠시 비켜간 자리에는 전혀 다른 얼굴이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시청자들의 시선을 가장 먼저 붙잡은 인물은 영호였습니다. 숙소에는 며칠 동안 쌓인 쓰레기와 재활용 물품이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공동 생활을 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정리해야 했고 그 순간 상철과 광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은 무거운 쓰레기를 들고 밖으로 나가며 다른 출연자들의 동참을 자연스럽게 유도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공동 공간을 정리하는 그들의 모습은 최소한의 배려와 책임감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영호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에서 고생하는 동료들을 외면한 채 따뜻한 주방 안에서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커피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영호는 자신과 옥순만을 위한 커피를 만들었고 밖에서 쓰레기를 나르는 상철과 광수의 고생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이 분노한 이유는 단순히 청소를 돕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노동 위에서 자신만의 편안함과 사적인 감정만 챙기는 태도가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영호는 방송 초반 번듯한 배경과 깔끔한 이미지로 기대를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방경분 하나로 그의 이미지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3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중장년층 시청자들은 이 장면을 보며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누군가는 밖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는데 누군가는 안에서 한 사람만을 위해 커피를 타고 웃고 있는 모습은 로맨스가 아니라 이기심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호의 행동이 개인적 이기심의 문제였다면 영숙을 둘러싼 논란은 한 사람을 집단 안에서 고립시키는 더 무거운 문제로 번졌습니다. 영숙은 순자를 향한 차가운 말과 분위기의 중심에 있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순자가 없는 자리에서 오간 말들 들으라는 듯 던져진 냉소적인 표현들, 그리고 방 안에 감돌던 무거운 공기는 순자를 점점 벼랑 끝으로 몰아갔습니다. 파일 속 내용에서 가장 잔인하게 다가오는 부분은 순자를 향한 조롱의 방식입니다. 저 사람은 동정으로 만나는 것이라는 식의 말, 마치 초상집 같다는 식의 표현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자존감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정서적 폭력으로 묘사됩니다. 순자는 진짜 인연을 찾기 위해 출연했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따뜻한 공감이 아니라 배척과 고립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비판이 커지자 영숙이 선택한 방식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영어로 노티스라는 문구를 내걸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판이 명예훼손이며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고 악성 댓글과 비방에 선처 없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그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소 예고가 아니라 순자에게 사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순자가 응급실까지 실려간 상황을 생각하면 영숙의 강경 대응은 오히려 역풍을 불렀습니다. 대중은 법을 무기로 자신의 과오를 덮으려는 태도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출연자 정인이 뒤늦게라도 사과문을 올렸다는 점과 비교되면서 영숙의 침묵과 고소 예고는 더욱 차갑게 비쳤습니다. 비록 그 사과문이 이후 삭제되었다는 아쉬움은 남았지만 최소한 잘못을 인식했다는 점에서는 영숙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순자가 쓰러진 이유를 둘러싼 또 다른 2차 가해도 이어졌습니다. 온라인에는 순자가 개인 채무가 많다거나 카드 할부금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식의 루머가 퍼졌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라이브 방송에서 대출금과 카드 명세서와 관련된 소문은 100% 허위 사실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쓰러진 것이 아니라
숙소 안에서 벌어진 인간관계 갈등과 정서적 고립이 자신을 무너뜨렸다는 점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 고백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현실 쓰러진 사람에게 또다시 악의적인 루머가 덧씌워지는 상황은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자는 몸도 마음도 무너진 상황에서 자신의 명예까지 직접 지켜야 했습니다. 그 모습은 리얼리티 예능이 한 일반인 출연자에게 얼마나 잔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익명 게시판에는 자신이 31기 출연자이거나 현장을 잘 아는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글들은 순자가 사실은 가식적인 인물이며 오히려 영숙과 다른 출연자들이 피해자라는 식의 주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를 여론을 돌리기 위한 프레임 전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방송과 미방경분 속에서 확인된 차가운 태도와 배척의 분위기를 익명의 글 몇 개로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MC 송혜나의 행동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평소 출연자들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던 송혜나는 이번 사태에서 이례적으로 단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방송 장면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별다른 설명 없이 올렸고 화면에는 완전 패닉, 일단 순자는 빨리 들어와야지 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이것을 송혜나가 순자의 상황에 깊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제작진의 대응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미방경분이 논란을 부르자 영상은 비공개 처리되거나 문제 장면이 수정된 채 다시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영상을 본 시청자들의 기억은 지울 순 없었습니다. 자극적인 장면으로 화제성을 얻었고 문제가 커지면 슬그머니 편집으로 덮으려는 방식은 리얼리티 예능 시스템의 무책임함을 드러냈습니다. 출연자들의 감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제작진이 갈등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출연자 논란이 아닙니다. 영호의 커피 한 잔은 공동체 안에서 무너진 배려를 보여줬고 영숙의 고소 예고는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한 분노를 키웠으며 순자의 응급실 이송은 보이지 않는 정서적 폭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익명 폭로글과 제작진의 뒤늦은 편집 대응까지 더해지며 사태는 더 큰 불신으로 번졌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에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 경수와 현실에서도 관계를 이어가는 커플로 알려졌습니다. 숙소 안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을 견뎌야 했던 그녀가 끝내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순자가 마지막에 흘린 눈물은 단순히 사랑을 찾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왜곡과 조롱 속에서도 자신의 진심이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 잔혹한 시간을 버텨낸 자신을 향한 위로였을 것입니다. 더 무서운 지점은 이 모든 장면이 예능이라는 이름 아래 소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연자들은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인에 가깝지만 방송에 얼굴이 공개되는 순간 대중의 판단대 위에 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진은 갈등을 더 자극적으로 보여주기 전에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보인 흐름은 달랐습니다. 미방경부는 공개되었고 비판이 폭발하자 뒤늦게 비공개와 수정으로 수습하는 방식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미 상처는 퍼졌고 이미 순자의 이름은 수많은 루머와 조롱 속에 던져진 뒤였습니다. 시청자들이 특히 분노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순자는 방송 안에서 이미 충분히 외로웠고 방송 밖에서는 더 가혹한 검증을 당했습니다. 숙소 안에서는 일부 출연자들의 차가운 분위기를 견뎌야 했고 숙소 밖에서는 돈 문제라는 허위 루머까지 직접 해명해야 했습니다. 새벽 4시 반응급실 이송이라는 명확한 고통의 순간이 있었음에도 누군가는 그 고통의 이유를 왜곡하려 했습니다. 순자가 100% 허위 사실이라고 선을 그은 뒤에야 비로소 많은 시청자들은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버텼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호의 장면 역시 그래서 더 크게 남았습니다. 커피 한 잔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커피가 만들어진 시간과 장소가 문제였습니다. 밖에서는 상철과 광수가 숙소를 위해 몸을 움직이고 있었고
안에서는 영호와 옥순이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불편함은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가장 편안한 자리에 머무르는 모습은 이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사람의 태도를 드러내고 그 태도는 결국 관계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영숙의 법적 대응 예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예를 지키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예가 타인의 상처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대중은 쉽게 납득하지 않습니다. 순자가 무너졌다는 사실, 미방영분에서 드러난 분위기, 그리고 시청자들이 직접 본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숙의 고소 예고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사과와 설명이 먼저였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상처만 앞세웠고 그 순간 대중의 마음은 더욱 멀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한 사람을 향한 말과 시선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사람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차가운 침묵, 은근한 조롱편을 가르는 분위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방관이 쌓이면 그것은 분명한 폭력이 됩니다. 순자의 응급실 이송은 그 폭력이 몸으로 드러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은 단순히 누가 누구를 좋아했는지, 누가 누구와 커플이 되었는지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인간이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을 묻는 사건입니다. 나는 솔로 31기 논란이 남긴 질문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카메라 앞에서 어떤 얼굴을 보여주는가 보다 카메라가 비켜간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로 더 정확히 드러납니다. 누군가 쓰레기를 들고 밖으로 나갈 때 누군가는 커피 한 잔으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군가 상처받아 쓰러졌을 때 누군가는 사과 대신 고소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본 대중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빌런은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 앞에서 끝까지 자신만을 지키려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